안녕하세요. 저는 90살에 은퇴한 의사입니다. 평생 환자들을 돌보고 수많은 논문과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당뇨로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저처럼 60대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할머니께서 당뇨로 고생하시던 모습은 제가 의사가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새벽에 잠에서 깨어 혈당을 재고는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침 식사의 비밀과 혈당 관리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서인지 출근길에서인지 병원 대기실에서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혈당이나 당뇨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개인적인 상담을 대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90살 의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벽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깨우고 활동할 준비를 시키는 동시에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이 하루 중 가장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4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측정한 혈당과 저녁 10시에 측정한 혈당 사이에는 평균 30에서 50mg/dl의 차이가 납니다. 정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미 높아진 아침 혈당 상태에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의 혈당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아침 식사가 잘못되면 점심, 저녁 혈당까지 모두 망가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아침에 단순당이 많은 식사를 한 그룹은 저녁까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아침을 먹은 그룹은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평균 40mg/dl나 났어요. 절대 여러분들 아침에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렌지 하나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3개에서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 번에 36에서 48g의 당분을 액체 상태로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는 과정이 없어서 포만감을 주지도 못하면서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는 고체보다 3배에서 4배 빠르다는 점입니다. 마치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한 환자분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당근, 사과, 샐러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드셨는데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8에서 8.2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주스를 끊고 나서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시리얼, 특히 콘플레이크나 초콜릿 시리얼은 당뇨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 약 30g에는 보통 15에서 25g의 설탕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우유까지 부으면 유당까지 추가되어 총 당분이 30g을 넘어갑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건강식품으로 포장된 그래놀라입니다.
견과류와 오트밀로 만든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꿀, 메이플 시럽, 갈색 설탕으로 번복된 당분 덩어리예요. 그래놀라 한 컵에는 무려 30에서 40g의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60대 여성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길래 식단을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 유기농 그래놀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걸 중단하고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먹는 크루아상, 단팥빵, 초콜릿빵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만드는 잼 발린 토스트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식빵 자체가 이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인데 여기에 잼까지 발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30분 내에 혈당이 200mg per 데시리터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해요. 정상인도 150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을 잡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면 2시간에서 3시간 후에는 오히려 저혈당이 와서 더 많이 먹고 싶어집니다. 4. 바나나와 고당분 과일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고 특히 익을수록 당분이 높아져요.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30에서 50mg per 데시리터는 쉽게 올라갑니다. 포도, 감, 곶감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의 첫 번째 필수 영양소 류신의 놀라운 효과.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평생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첫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 혈당 관리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류신의 3가지 혈당 개선 메커니즘. 첫째, 인슐린 민감성 향상. 류신은 근육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근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문의 잠금 장치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서 작은 열쇠로도 쉽게 열리게 하는 것과 같아요. 둘째, 직접적인 인슐린 분비 촉진. 류신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슐린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상승에 맞춰서 적절한 양의 인슐린이 나오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셋째, 근육 단백질 합성 촉진. 류신은 엠토르라는 단백질 합성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근육량을 늘립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기초 대사율도 높아져서 혈당 관리에 유리해집니다. 마른 당뇨의 진실. 서울 삼성병원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에서도 당뇨를 예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체중 7% 감량을 매우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절반만 맞느냐고요? 7% 체중을 줄여서 효과를 보는 당뇨 환자도 분명 있지만 한국인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체중을 줄이면 안 되는 말은 당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마른 당뇨 환자는 뺄 살이 없어요.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인데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야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키 175cm에 몸무게 63kg으로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당화 혈색소가 7.8이었어요. 살을 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께 아침마다 두부 밥 모를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2로 떨어졌습니다. 체중은 오히려 2kg 늘었는데 혈당은 좋아진 거예요. 아침에 류신을 섭취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류신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류신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져서 혈당 관리에 더욱 유리해집니다. 밤사이 긴 공복으로 근육 분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아침에 류신을 공급해주면 근육 회복과 동시에 혈당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아침에 류신 5g을 섭취하게 했더니 아침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또한 점심, 저녁 혈당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아침 식사의 두 번째 필수 영양소 마그네슘의 숨겨진 힘. 여러분들이 아침에 섭취하시면 좋을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그네슘 설명해 드렸죠?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숙면을 못 취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수면 그리고 아침 혈당의 삼각관계.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간이 밤새 일하는데도 힘이 딸려서 혈당 조절도 제대로 못 해내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해서 새벽에 혈당을 올립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아침 혈당을 조절할 때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에게서 마그네슘 결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임상에서도 자주 확인합니다. 마그네슘의 구체적인 혈당 조절 메커니즘. 마그네슘은 인슐린 신호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한 후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작용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포도당이 근육과 간에 저장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시키는 효소들이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부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 150에서 16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130대로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120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완벽한 아침 식사 구성의 과학적 공식.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공식이 있어요. 고품질 단백질 25에서 30g, 건강한 지방 10에서 15g, 복합 탄수화물 20에서 30g, 식이섬유 5에서 10g. 왜 이 비율인가? 이 비율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25에서 30g을 섭취하면 류신을 약 2.5에서 3g 정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양이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충분합니다. 건강한 지방 10에서 15g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점심 전에 간식을 찾지 않게 해줘요. 복합 탄수화물 20에서 30g은 뇌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요. 메뉴 1 두부 스크램블 정식. 두부 150g, 류신 3.2g, 마그네슘 65mg, 계란 1개, 류신 0.8g, 시금치 한 줌, 마그네슘 25mg, 아보카도 4분의 1개, 건강한 지방, 현미밥 3분의 1 공기, 복합 탄수화물. 이 메뉴로 류신 4g, 마그네슘 90mg을 확보할 수 있어요.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메뉴 2 그리스 요거트 파워볼.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150g, 류신 2.1g, 아몬드 20개, 류신 1.2g, 마그네슘 75mg,
호두 5개, 마그네슘 15mg, 블루베리 50g, 항산화제, 치아시드 1큰술, 식이섬유, 마그네슘 30mg. 이 조합으로 류신 3.3g, 마그네슘 12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뉴 3. 완전식품 조합. 삶은 계란 2개, 류신 1.6g, 콩나물 1줌, 류신 0.5g, 김이장, 마그네슘 10mg, 고구마 반개, 복합 탄수화물, 마그네슘 15mg, 견과류 믹스 1줌, 류신 1g, 마그네슘 60mg. 시간대별 섭취 전략. 아침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아져서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가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이 평균 30에서 40mg/dL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외식할 때 현명한 선택법. 직장인들은 아침을 집에서 챙겨 먹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외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편의점에서 가능한 조합. 삶은 계란 2개, 두유, 견과류,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 치즈, 닭가슴살, 샐러드, 아몬드.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단백질 박스, 계란, 치즈, 견과류, 무가당 라떼, 견과류, 머핀, 설탕 적은 것. 절대 피해야 할 편의점 아침.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단팥빵, 초콜릿 우유, 샌드위치, 과일 주스. 보충제로 부족한 영양소 채우기. 음식만으로 충분한 류신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충제 정보도 드릴게요. 류신 보충제 선택법. 효모에서 추출한 류신이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하루 3에서 5g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아침 식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돼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누에고치 실크 펩타이드를 추천합니다. 실크 펩타이드는 류신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의 종류별 특성.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가장 좋고 위장 자극이 적습니다.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 섭취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아침 식사 조절법. 여름철 6월에서 8월. 여름에는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차갑고 간단한 메뉴로 가도록 하세요. 냉두부, 견과류, 베리류, 요거트 스무디, 단백질 파우더 추가, 콩국수 설탕 대신 스테비아 사용. 겨울철 12월에서 2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이 좋아요.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콩비지찌개, 현미밥, 두부, 전골, 견과류, 닭가슴살, 수프, 호두. 연령대별 맞춤 전략. 40대에서 50대 근육량 유지가 핵심. 이 연령대부터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에서 1.5g으로 늘리고 특히 아침에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확보하세요. 60대 이상 소화력 고려한 부드러운 식사.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두부, 계란, 생선 위주로 부드러운 단백질을 섭취하고 견과류는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드세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 아침 식사가 잘못되면 당뇨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해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깁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하루 종일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합병증 진행이 빨라져요. 반대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면 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류신과 마그네슘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당부. 얼마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했는데요. 당화혈색소가 5.7이 나왔습니다. 5.7이면 아직 당뇨 위험군, 즉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도 아직도 완벽한 정상으로 돌아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몇 달 안에 더 관리 철저하게 해서 이 수치를 더 줄여서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인증해서 보여드릴게요. 특히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혈당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두부 100g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로 구성된 식사를 하고 있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뇨는 완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아침 식사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2주만 제대로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당뇨 없는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